coming back for more. But I can feel like you're not sure. I never had a love like this before, so hear me out now. I'll say it just once more. 안녕하세요. 일정 짜주는 언니 일자 언니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나 동물원 방문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국내 세 번째 최대 규모의 전주동물원을 제일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답니다. 전주동물원은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에버랜드 다음으로 최대 규모의 동물원인데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하마, 곰 등 덩치가 큰 동물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 곳이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전주동물원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하나하나 모든 곳을 싹 다 돌면서 정보도 알려드리고 안내도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동물의 위치와 종류들도 모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벌써부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일자 언니와 전주동물원 함께 알아보실까요? 입장 전 전주동물원 위치와 입장료, 운영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동물원은 전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동물원이랍니다. 전주동물원으로 가는 방법으로는 자차 이동을 제일 추천드리며 전주 한옥마을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주차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도 엄청 넓어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며 주차비도 1,000원 선불로 결제하시면 된답니다. 주차비가 진짜 엄청 저렴해서 부담이 없는 게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전주동물원은 연중무휴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답니다. 매표 마감 시간은 입장 1시간 전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주동물원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입장료와 주차비가 진짜 저렴하다는 것과 동물들을 다른 동물원에 비해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입장료부터 말씀드리면 전주동물원의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랍니다. 무료 입장 사항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사전 매표소를 통해 입장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무료 혜택의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기에 매표소를 직접 이용해주시면 된답니다. 입장권을 발급받고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구부터 옛 느낌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벌써부터 좋았답니다. 입장 시 전주동물원 가이드북을 말씀하시면 제공해주시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입장하고 바로 앞우측에 전주동물원 안내도가 있답니다. 저는 오늘 이 번호 순서대로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동물원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안내되어 있는 번호 순으로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제일 보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곳을 다 돈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으로 안내판 번호 순서대로 움직일 경우 동선이 최단거리는 아니더라고요. 제 영상을 쭉 시청하시고 꼭 보고 싶은 번호를 고르셔서 최적의 동선으로 코스를 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전주동물원을 크게 도는 꿀팁으로는 입구 바로 옆 작은 길로 들어가 우측에서부터 크게 한 바퀴 도시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돌 경우 전주동물원 내의 동물들을 거의 다 볼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안내도에 나온 순서에 맞춰 한 번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전주동물원은 멸종위기종과 야생에서 다친 위기보호동물들을 주로 보호하는 동물원으로 전주동물원 1번은 멸종위기종 애조불곰이랍니다. 곰들이 흙을 밟고 나무를 타고 더운 날 물에서 수영을 하며 지내는 동물복지를 위해 지어진 새로운 공간에서 애조불곰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불곰은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는데 그중 북해도 애조 지역의 곰을 애조불곰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애조불곰은 수영, 나무타기, 달리기와 물고기 잡기를 잘하며 호기심이 많고 뛰어난 냄새맡기 실력으로 먹이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에도 곰이 너무 귀여웠답니다. 이렇게 순해 보이지만 곰들은 화나면 진짜 무서우니 절대 유리창을 두들기는 행동을 하시지 마세요. 곰은 원래 겨울철에는 먹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데 동물원에서는 겨울철에도 영양가 있는 먹이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지 않아 항상 볼 수 있답니다. 귀염둥이 곰아, 항상 건강하렴. 곰이 있는 곳 반대편 쪽에는 전주동물원 2번이자 국제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스라소니가 있답니다. 스라소니의 경우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라 낮에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계심이 많아 풀숲에 숨어 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한번 풀숲 주위를 찾아보세요. 스라소니의 경우 아침과 오후에는 좀 더 잘 볼 수 있다고 하니 시간대에 맞춰서 본다면 좀 더 잘 보실 것 같습니다.
스라소니 맞은편에는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표범도 볼 수 있었는데요. 표범은 시간당 58km로 달릴 수 있는 엄청 빠른 동물이죠. 표범은 단독 생활을 해서 홀로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해서 너무 신기했으며 애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았답니다. 여기서 일자 언니의 꿀팁으로 제규어를 볼 때 무늬를 꼭 기억하면서 만나보는 걸 추천해드린답니다. 표범 무늬를 기억하신다면 바로 뒤에 알려드릴 3번 제규어와 차이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표범을 지나 조금만 앞으로 걸어가면 전주동물원 3번 국제 멸종위기종 제규어를 만날 수 있답니다. 제규어가 늠름하게 앉아서 계속 눈맞춤을 하길래 살짝 무서웠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어 하면서 계속 눈에 담았는데요. 여러분들 표범과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무늬를 한번 봐보실까요? 제규어와 표범의 무늬는 유사하나 무늬 가운데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이 제규어이고 없으면 표범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도 매번 헷갈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두 마리 함께 보면서 차이점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었답니다. 제규어 옆에는 삭도 있는데요. 고양이과를 좋아하는 저희 부부는 살기 너무 궁금했는데 요리조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살금 겁이 많고 숨는 걸 좋아해서 잘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쏙 들어갈 수 있으니 살기 보고 싶다면 조용히 기다리도록 안내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전주동물원 4번 천연기념물 제329호이자 반달가슴곰인데요. 엄청 순딩해 보이지만 성질이 공격적이어서 사람에게도 덤빈다고도 합니다. 절대로 두들기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야행성으로 낮에는 굴 속에서 쉬고 밤에 활동하니 낮에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갔을 때 자고 있거나 멍타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면 완전 럭키겠죠. 전주동물원 5번은 악어와 뱀인데요. 악어와 뱀은 딱 봐도 여기 있겠구나 하는 곳에 있답니다. 비단뱀은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진짜 엄청 컸는데요. 제가 봤던 동물원 뱀 중에서 제일 컸답니다. 저는 뱀을 엄청 무서워해서 잠깐만 보았답니다. 뱀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다면 냄새를 맡는 중이라고 하니 뱀이 깨어있다면 혀를 낼름거리고 살펴보세요. 비단뱀은 온순한 성격이고 의외로 지능이 높아 사육자를 알아본다고 하니 뱀이 이 정도로 똑똑한 동물이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다음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국제멸종위기종 안경카이막은 악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진짜 눈도 깜박이지 않아서 살아있나 모형인가 안경카이막 앞에서도 엄청 논쟁이 많았는데요. 정답은 살아있는 진짜 악어랍니다. 눈도 깜박이지 않고 한동안 흔들림 없이 움직이지도 않아 저도 놀랐는데요. 잘 보시면 숨 쉴 때 목쪽이 살짝 꿀렁꿀렁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살펴본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유리창을 두드리면 악어가 깜짝 놀라 돌발 행동을 하거나 유리창이 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 주의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전주동물원 6번 원숭이인데요. 전주동물원에는 원숭이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국제멸종위기종 원숭이가 대부분이었답니다. 원숭이들을 볼 때 중점적으로 모성애의 모습을 보시면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진짜 작은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같은 원숭이지만 정말 생김새도 특징도 다 다르니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꼬리가 없는 원숭이, 살짝 멍하게 생겼는데 털이 복슬복슬 너무 귀여운 브라자 원숭이, 신나게 줄타기를 하는 원숭이 등들도 볼 수 있으니 한 마리 한 마리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7번은 맹수의 숲 한가운데 있는 국제멸종위기종 사자입니다.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족무리를 이루고 살며 수컷은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먹이 사냥은 주로 암컷이 한답니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볼 때마다 사자가 누워만 있어서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자는 기본적으로 하루 20시간에서 21시간을 누워서 놀면서 보내고 3에서 4시간만 활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자가 자고 있으면 낮잠을 즐기고 있는 거니 눈으로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자가 큰 포효 소리를 내면 무려 9km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들어보고 싶네요. 전주동물원 8번은 국제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호랑이랍니다. 한국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같은 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922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것이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멸종 상태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세수하는 호랑이 모습은 처음인데 너무 사랑스러웠답니다. 전주동물원 9번은 국제멸종위기종 관아코인데요. 여러분들 알파카나 라마 알고 계시나요? 이 친구들은 털을 얻기 위해 관아코를 가축화시킨 동물이라고 합니다.
관악코는 작은 무리를 이루고 살며 큰 수컷이 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속 56 정도로 뛸 수 있으며 수영도 잘 안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수영하는 관악코 모습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관악코는 작아 보여도 체중 240에서 250kg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신기한 게 많았던 동물이었답니다. 9번 관악코 옆에는 10번 나마가 있답니다. 풀, 나뭇잎, 과일 등을 먹고 살며 가축화하여 화물은 반용으로도 사육하는 동물이랍니다. 낙타와 비슷하나 훨씬 작고 육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을 내면 먹은 것을 토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니 나마가 화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전주동물원 11번은 코아티랍니다. 코아티는 나무를 탈 때 균형을 잡아주고 내려올 때 가지에 꼬리를 걸쳐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60cm에 이르는 긴 꼬리가 있다고 하는데 전주동물원에 있는 코아티는 꼬리가 없더라고요. 야생에서 다쳤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잘린 건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발견돼서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답니다. 코아티를 보고 원숭이가 있던 쪽을 향해 살짝 내려오면 전주동물원 12번 얼룩말이 있는데요. 얼룩말이 있는 장소에는 현재 제브로이드가 있답니다. 제주마 아빠와 얼룩말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인데요. 말과 얼룩말은 염색체가 다른데 신기하게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레브로이드는 부끄러움이 많은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와라, 나와라. 소리 지르지 말고 고요히 기다리면 살짝 빼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번 옆에는 포니도 있는데요. 포니는 몸집이 작은 말로 우리가 흔하게 아는 조랑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성격도 온순하여 훈련시키기도 쉽고 승마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온순한 성격인지 옆 울타리 너머에 있는 제주말이랑 붙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답니다. 전주동물원 13번은 나귀인데요. 나귀는 제브로이드를 보고 조금 더 내려오면 바로 보실 수 있답니다. 나귀는 우리가 아는 당나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나라에서 넘어온 나귀들이 힘이 좋아 시장에서 아예 당나귀로 부르던 것이 굳어져 일반화된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전주동물원은 깨알 상식과 같은 동물 소개도 함께 알려주어서 배우는 재미도 있었답니다. 나귀가 완전 근처로 와서 살짝 놀랐지만 눈이 너무 똘망똘망해서 귀엽더라고요. 전주동물원 14번은 국제멸종위기종 일본원숭이랍니다. 혹독한 추위와 겨울의 눈에도 잘 적응하여 눈 속에서도 잘 생활하기 때문에 눈원숭이란 뜻으로 스노우 몽키라고도 부른답니다. 3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제일 강한 수컷이 대장이 되며 그 아래로 엄격한 순서를 가진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원숭이가 제일 강한 원숭이인 것 같네요. 일본 원숭이 우측에는 우리가 잘 아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노래의 엉덩이가 빨간 엉덩이 망토 개코 원숭이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주동물원 15번은 큰물새장인데요. 큰물새장에는 물가 주변에서 활동하는 조류를 볼 수 있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고니인 흑조도 볼 수 있답니다. 흑조는 백조와 똑같이 생겼는데 날개 끝은 하얗고 빨간 부리를 가졌답니다. 흑조가 앞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천연기념물 작은고니, 혹고니도 볼 수 있으며 제가 갔을 때에는 펠리칸은 안 보였지만 펠리칸도 있다고 하니 한번 잘 찾아보세요. 큰물새장은 뚫려 있다고 반대로 넘어가는 행동이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답니다. 전주동물원 16번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인데요. 수달은 해안가서 살 수 있지만 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민물과 접촉해야 하며 수달은 자기 영역 방어를 강하게 하기에 일생을 거의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달 2마리 친구가 부부인지 단짝인지 계속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어 놀기도 하고 물에서 장난도 치더라고요. 완전 럭키였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빠른 친구들이라서 꼭 집중하셔서 놓치지 않고 수달을 바라봐주세요. 수달 우측에는 전주동물원 17번인 청공작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은 수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깃털을 활짝 펴는 이유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전주동물원을 통해서 수컷 공작들이 깃털을 항상 피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답니다. 산란기인 4월부터 9월 정도까지는 운이 좋으면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공작도 보실 수 있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려도 못 봐서 아쉬웠답니다. 바로 전주동물원 18번인 독수리가 있답니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독수리를 볼 수 있는데 이 독수리들도 수리보엉이와 같이 야생에서 다쳐 날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있는 독수리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이 더 아팠답니다.
독수리는 자연사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자연의 청소부이며 높은 하늘에서도 쉽게 먹이를 발견하며 동물 썩는 냄새를 50 내외에서도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쾌적한 생태계 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 독수리들이 멸종되지 않고 앞으로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독수리가 있는 곳에서 뒤를 돌면 눈이 엄청 예쁜 동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동물을 생각하셨나요? 바로 전주동물원 19번인 사슴이랍니다. 꽃사슴 친구가 있었는데 눈이 진짜 촉촉 그 자체더라고요. 물 먹는 모습까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답니다. 꽃사슴의 뿔은 1년 주기로 자라고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에 따라 뿔의 모양과 가지가 달라지는 것도 진짜 신기했답니다. 꽃사슴들은 몇 살일지 뿔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독수리가 있는 곳에서 우측에는 늑대의 숲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으로 쏙 들어가면 전주동물원 20번 늑대가 있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늑대는 엄청 넓고 우거진 숲과 비슷한 장소에 있었는데요. 늑대의 귀는 항상 빳빳이 서 있으며 밑으로 늘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늑대의 귀도 살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늑대와 같이 오로지 한 짝으로 서로만 바라보는 동물도 없을 것 같은데요. 평생을 일부일처제로 지내는 특성을 지닌 늑대는 주로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활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각기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낮에 늑대 2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늑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멸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마음이 아팠답니다. 비록 우리나라 야생에서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개체 수가 잘 유지되어 앞으로도 계속 늑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는 사람의 지문처럼 모두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늑대의 하울링을 들어보는 경험도 하시면 신선할 것 같습니다. 전주동물원 21번은 사막여우를 볼 수 있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은 사막여우는 개과 동물 중 가장 큰 귀를 지니고 있어 소리에 의지하여 먹잇감을 찾고 천적을 피하는데요. 커다란 귀를 통해 열을 밖으로 보내 체온 조절을 해서 귀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동물이랍니다. 제가 갔을 때 엄청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사막여우 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너무 귀엽게 자고 있어서 꼬마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았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막여우는 처음 봤었답니다. 사막여우 우측에는 엄청 토실토실한 기니피그도 볼 수 있으니 오동통한 기니피그 모습도 잊지 말고 꼭 살펴봐 주세요. 사막여우를 보고 전주동물원 22번인 열대조류를 보러 가는 길에 뱀의 천적 몽구스를 볼 수 있는데요. 너구리는 잠시 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아 아쉬웠답니다. 너구리를 비록 보지 못했지만 너구리를 기다리면서 너구리와 라쿤의 차이점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22번 열대조류에는 다양한 새들과 앵무새가 존재했는데요. 색들이 다 화려했어서 주변에서 가끔씩 보는 새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생각보다 새장도 많아서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이 모여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열대조류를 보고 좌측으로 이동해서 쭉 내려오면 우측에 전주동물원 23번 타조가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에는 타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타조는 사람보다 시력이 10배 이상 뛰어나고 4km 앞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친구니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추후 타조가 다시 나오면 감상해 주세요. 타조가 있는 곳에서 좀 더 코끼리가 보이는 쪽으로 이동하면 전주동물원 24번 국제 멸종위기종 하마를 만날 수 있답니다. 하마는 우리말로 물뚱뚱이라고 하는데요. 크고 통통한 몸집과 짧은 다리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육지보다 물속에서 더 편하게 한답니다. 제가 갔을 때 역시 하마 2마리가 물속에서 어프어프하였는데 얼굴을 잘 안 보여줘서 살짝 아쉽긴 했답니다. 하마 덩치는 진짜 엄청 나더가로요. 화가 나면 진짜 무서운 친구라고 하니 물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마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마가 있는 공간에서 좌측으로 살짝만 올라가면 안쪽에 전주동물원 25번 캥거루가 있는데요. 근육빵빵 캥거루는 잠시 쉬고 있더라고요. 풀을 먹는 모습도 기억에 남았답니다. 캥거루는 풀을 먹으며 그 속에 포함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은 아주 조금만 먹어도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몇 달씩 물을 전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신기했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전주동물원 26번 아시아 코끼리가 있답니다. 코끼리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에 풀을 먹으러 돌아다니고 낮에는 나무 그늘에서 쉬어서 낮에 가면 가만히 있는 코끼리를 볼 때가 많았을 텐데요. 저희는 이날 캥거루를 보고 코끼리를 보러 바로 뒤돌았는데 저희 쪽으로 이동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전주동물원에는 아시아 코끼리가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체격과 귀가 더 작고 머리, 등, 코끝, 발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비해 덩치는 작은 코끼리였지만 완전 근처에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답니다. 코끼리를 바로 앞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전주동물원 강력 추천한답니다. 코끼리를 보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뒤쪽에 보이는 드림랜드와 전주동물원 27번 양과 염소를 볼 수 있는데요. 드림랜드는 현재 임시 운행 중단인 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전주동물원 27번은 양과 염소에서는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도 아이들이 풀을 뜯어서 주길래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도 아이들은 계속하고 보호자분께서는 옆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는 지켜야 하는 규칙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동물 친구들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전주동물원 28번 아메리카 들소를 만날 수 있답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900kg까지도 나가는 큰 몸집에도 시속 50km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있는 날쌘돌이랍니다. 아메리카 들소가 햇빛이 강했는지 나올까 말까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저와 밀당하는 느낌이 드는 이 아메리카 들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동물들이 나올 때 갑자기 소리 지르면 친구들이 놀라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 집에서 나올 때에는 잠시 고요히 기다리면 더 멋진 모습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들소 좌측에는 전주동물원 29번 큰뿔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 날에는 큰뿔소를 아예 볼 수 없었답니다. 엄청 늠름하게 생긴 동물이고 무리 생활을 할 때 새끼가 있을 경우 밤에는 무리들이 뿔을 밖으로 향하게 해서 원을 만들어 새끼를 그 속에 보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큰뿔소, 다음에는 꼭 보고 싶네요. 아메리카 들소와 큰뿔소가 있는 곳 쪽에는 식사를 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답니다. 혹시나 동물원에서 도시락을 싸와 식사를 하시거나 유유자적하게 자연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곳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곳이 제일 터가 넓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휴게소도 있으며 그 주변에는 연꽃으로 가득한 기린지도 있고 여름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꼭 한번 들려보세요. 기린지를 지나 내려오면 CU 편의점도 발견할 수 있답니다. CU 편의점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쭉 가면 벚꽃길도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 벚꽃이 만개하는 시즌에 오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동물원 소개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전주동물원 30번은 토끼랍니다. 토끼는 사슴이 있던 위치쯤에 있는데요. 같은 곳에 있지만 이 토끼는 따로 30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끼가 있는 곳 주변에는 화장실도 있으니 토끼도 잠시 감상하시면서 화장실 타임도 한번 가져주세요. 이제 진짜 전주동물원 마지막 순서인데요. 아까 살펴봤던 코너 쪽에 있는 사막여우를 지나 골목을 돌면 전주동물원 마지막 친구 31번 육지거북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이 육지거북의 등갑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진한 황색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거북이는 등갑을 통해 성장 상태와 나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제일 어린 거북이와 제일 연장자 거북이를 찾아보는 경험도 하시면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조가 있는 곳 옆에는 라쿤이 있는데요. 라쿤이 숨어서 자거나 높은 곳에서 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에는 살짝 보일 듯 말 듯하게 숨어서 자고 있어서 못 본 게 조금 아쉬웠답니다. 수달 좌측에는 백공작도 볼 수 있답니다. 새하얀 백공작도 매력적이더라고요.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이는 벼슬이 진짜 인상 깊었답니다. 닭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 너무 신기했는데요. 새하얀 백공장의 매력도 잠시 느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공장 옆에는 수리부엉이가 있는데요. 수리부엉이는 야생에서 다쳐 날 수 없게 되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구조된 친구랍니다.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수리부엉이를 전주동물원에서 케어해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오골개도 있으니 같이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주동물원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미아보호소와 분실물 보관함,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소가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유모차 대여는 유아용 유모차로 24개월 미만 유아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셔서 유모차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주동물원 한 번부터 끝까지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서울대공원과 비교했을 때 물론 규모나 동물 종류는 서울대공원이 더 많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의 만족감과 피로감을 따졌을 때 전주동물원이 훨씬 더 좋았답니다. 서울동물원은 규모가 너무 커서 한 바퀴 다 돌려면 성인인 제 기준으로도 4에서 5시간 넘게 걸리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전주동물원은 동물 우리가 띄엄띄엄 있지 않아 한 바퀴 돌기도 훨씬 더 쉬웠고 2시간이면 넉넉히 다 보실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분명 서울대공원보다 전주동물원을 데리고 가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전주 여행 연령별 맛집 추천과 꿀팁을 담은 영상들도 제작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